한 달 전, 이 소녀는 전 재산 5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가로 학교에 BMW가 도착했죠. 하지만 그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5만 원을 건넨 소년.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밤 빗속의 노인. 이 소녀는 모릅니다.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소년의 가난한 현실. 누군가를 돕기엔 너무 가난했고 누군가에게 도움받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했던 아이.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사라진 노인, 그리고 비밀의 편지. 그 노인은 그날 밤 이후 사라졌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만 남긴 채로요. 한 달 후 학교에 나타난 BMW. 누구나 부러워하는 순간 그 소녀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일어난 걸까? 할아버지, 설마 단 한 번의 선의가 세대를 잇는 기적이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동 실화 기반 시니어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적을 만듭니다. 끝까지 보면 당신도 울게 될 겁니다. 그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고 운동장에 남은 소음이 잦아듭니다. 민주는 가방을 고쳐 메고 편의점 조끼를 챙겨 입습니다. 퇴근 직전 계산대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쌓여 있지만 그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엄마의 야간 근무와 다음 달 전기요금이 번갈아 떠오릅니다. 마감 정산을 끝내고 가게 문을 닫자 차가운 비가 인도 위에 흩뿌립니다. 민주는 낡은 우산을 펴고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젖은 종이컵과 영수증이 바람에 밀려 굴러갑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낮은 신음이 들리고 그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쓰러진 노인이 벤치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습니다. 코트는 비에 젖어 어깨에 붙어 있고 신발끈은 풀려 질질 끌립니다. 민주는 우산을 접어 노인 위로 펼칩니다. 손등에 닿는 피부는 차갑고 거칠며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어 휴지와 작은 물티슈를 꺼내 노인의 이마를 가볍게 닦습니다. 좁은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차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민주는 지갑을 꺼내 들고 카드칸과 지폐칸을 번갈아 살핍니다. 지폐칸에는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내일 교통비와 점심값, 그리고 학원 등록금의 일부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잠깐 흔들리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지폐를 반듯하게 펴 노인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줍니다. 따뜻한 데로 가셔야 해요. 라는 말이 비에 섞여 낮게 흘러나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젖은 속눈썹 사이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안도의 기색이 잠시 지나가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고마워요, 학생. 노인의 목소리는 쉰 바람처럼 가볍게 흔들립니다. 민주는 근처 찜질방 위치와 밤샘 영업하는 국밥집을 떠올립니다. 휴대폰 화면에 지도가 켜지고 작은 파란 점이 골목을 벗어나 큰 길을 가리킵니다.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자 젖은 코트에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보도블록은 미끄럽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산을 더 기울여 노인의 어깨를 덮고 자신의 어깨는 그대로 빗줄기에 내어줍니다. 큰 길 모서리에 도착하자 24시간 국밥집의 주황색 간판이 빗속에서 반짝입니다. 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가 따뜻한 공기에 한번 숨을 고릅니다. 식당 안은 밤샘 손님 몇 명이 국물을 떠먹는 소리로 조용합니다.
민주는 계산대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확인하고 눈을 내리깝니다. 주머니 속에는 교통카드와 동전 몇 개가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는 계산원에게 잠깐 미소를 보이고 노인을 창가 자리로 안내합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젓가락을 줍니다. 김이 오르는 국물이 테이블을 흐르는 빗소리와 섞여 따뜻한 리듬을 만듭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준의 말은 짧지만 단단합니다. 노인의 볼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이 선명해집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익숙한 그늘과 낯선 깊이가 동시에 깃듭니다. 민주는 잠깐 시선을 맞추다가 곧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매둡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엄마의 메시지가 한 줄 떠 있습니다. 늦지 말고 들어와. 감기 조심하고. 민주는 답장을 쓰려다 그만두고 카운터에 다가갑니다. 남은 동전을 세어 컵밥 하나를 포장하려다 손을 멈춥니다. 오늘은 굶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낮게 말합니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지갑 속 빈칸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비닐 우산 접히는 소리와 겹쳐 짧게 울립니다. 그는 문을 열며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노인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대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밤 공기 속에서 오래 흔들립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얇고 성가시게 내립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 아래에서 서로를 모른 척합니다. 민주는 교복 소매를 털고 정류장 표지판에 붙은 광고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장학금 홍보 문구가 흐릿한 불빛에 젖어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가 오고 그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거리의 네온을 길게 늘여놓습니다. 그는 오늘 쓴 5만 원을 마음속에서 다시 세어보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의 점심, 모레의 교통비, 다음 주의 프린트 비용이 순서대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단어는 그 생각들 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입술 안에서 조용히 되뇌어지고 곧 숨처럼 사라집니다. 버스가 집 근처 내리막길을 내려가자 어둑한 골목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비는 담벼락의 이끼를 짙은 초록으로 적셔 놓았습니다. 민주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잠시 손을 말립니다. 문 안쪽에 켜진 전등이 희미한 노란 고리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놓고 간 메모가 한 장 있습니다. 냉장고에 미역국, 전자레인지 2분. 그는 웃음을 한번 지어 보이지만 곧 표정을 다잡습니다. 젖은 양말을 빨래통에 넣고 수건으로 머리를 거칠게 닦습니다. 책상 위 학원 전단지 구석에 작은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독학, 다음 달 장학금이라는 글씨가 빗방울처럼 퍼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려다 그는 다시 창가로 갑니다. 골목을 스치는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립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식당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노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에 박힌 깊은 주름과 약간 떨리던 손가락 끝이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는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빈 지갑의 무게가 가볍지만 이상하게 어깨는 조금 편안해집니다. 휴대폰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추고 화면을 뒤집어 놓습니다. 알람 제목에는 스스로 적어둔 문장이 짧게 뜹니다. 사람 먼저, 돈은 나중. 어둠 속에서 그 문장이 작은 등불처럼 오래 남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멎지 않습니다. 골목 무릉덩이에 반사된 가로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 멀리 다른 구역의 큰 도로에서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세단 안에서 노인의 비서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보고를 전합니다. 회장님, 아이는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라는 말이 차 안에 낮게 울립니다. 운전석의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앞유리를 닦아내립니다. 전화를 끊은 비서는 미간을 눌러 오늘의 기록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차량의 방향이 천천히 바뀌고 붉은 브레이크 등이 어둠을 가릅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는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서로를 스칩니다. 민주는 모르는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방금 넘겨졌습니다. 아침 7시 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들어섭니다. 밤새 비가 그치고 공기는 차갑게 맑습니다. 교실 문을 여니 이미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어제 또 편의점 갔냐? 준호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응, 오늘은 계산대 말고 창고 정리. 라고 짧게 답합니다. 책상 위의 도시락통은 반쯤 찌그러져 있고 안에는 김한 줄과 밥 몇 숟가락뿐입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지만 그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칠판 글씨가 흐려지고 손끝에서 연필이 굴러 바닥을 구릅니다. 민준, 괜찮니? 김태석 담임이 조용히 묻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문 밖 햇살이 들어오고 민주는 잠시 그 빛 속에 얼굴을 묻습니다.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합니다. 민주는 식권 자판기 앞에서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그러다 지갑 속 교통비를 떠올리고 다시 손을 멈춥니다. 괜찮아. 어제 먹었잖아.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립니다. 준호가 그를 찾아와 트레이를 내밀며 같이 먹자.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 뒤로 허기가 밀려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물병을 한 모금 들이켜고 교과서를 펴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 운동장에는 햇빛이 반짝이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밤의 노인을 떠올립니다. 잘 계실까 입술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방과 후 교무실로 들어서자 김태석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준아, 요즘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 있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 답합니다. 김 선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건넵니다. 이거 마시고 힘내라. 넌 좋은 학생이야. 내가 가진 마음이 언젠가 널 살릴 거야. 민주는 말없이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천천히 심장으로 스며듭니다.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빛이 교실벽에 길게 비춥니다. 민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희망의 조각이 작게 흔들립니다. 그는 잠시 뒤 고개를 들어 담임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 무렵 집 문을 열자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흔들립니다. 부엌에서는 엄마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괜찮아요.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세탁기를 돌리며 엄마의 얼굴을 살핍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려 애씁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 2개와 간단한 반숙 달걀만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요. 민주는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낍니다. 그의 손에 닿은 찬물 속에서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떨립니다. 식사 후 수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어딘가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지만 곧 뚜껑을 닫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넣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민준이 교과서를 펴고 필기하며 집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연필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고 창밖에 별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두드립니다. 민준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괜찮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답 대신 연필을 더 세게 줍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장학금 신청서의 마지막 줄에 가족사항란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래 빈칸이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빈칸을 그대로 두고 신청서를 덮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 캔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고 달력에는 장학금 마감 D-3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어제 본 노인의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새벽 안개가 병원 정문을 덮고 있습니다. 요양병동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고 천천히 걷는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박노인은 창가 휠체어에 앉아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깜빡이는 가로등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전날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 5만 원이 그에게는 한 사람의 온기를 상징합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펴며 입술을 떨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 아이,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어. 그 순간 기억 속 오래전의 장면이 스쳐갑니다. 어린 딸 수진이 우는 얼굴로 그를 떠나던 날. 아버지,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떠나주세요. 그 말이 오래전의 회한처럼 귓가에 울립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부릅니다. 잠시 후 들어온 중년 간호사가 깍듯이 인사합니다. 박 회장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젊은 학생이 하나 있네. 어제 나를 도와준 아이야.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겠소? 간호사는 당황한 듯 망설이다가 회장님, 신분 노출이 되면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괜찮소? 내 이름은 말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확인만 하시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간절합니다. 그날 밤 병원 비서는 은밀히 지시를 받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비서의 손가락이 노트북 자판 위를 바쁘게 움직입니다. 며칠 후 박노인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그 학생의 이름은 김민준. 따님 수진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박노인의 손이 봉투를 덮은 채 멈춥니다. 심장이 깊게 내려앉으며 오래 묵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 살아있었구나, 라고 속삭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박노인은 창가로 휠체어를 돌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가? 그의 눈동자에 젖은 빛이 반사됩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손수 편지를 씁니다. 민준아,
내가 건넨 5만 원이 나에게 세상 전부였단다. 그날의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 한 달만 기다려라. 꼭 다시 만나자.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숨소리를 잠시 듣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를 돌보던 간호사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회장님 쉬세요. 박노인은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이제 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급히 병실로 달려옵니다. 박노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심전도 화면이 불안하게 깜빡입니다.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의료기기를 조정하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춥니다. 그냥 편하게 두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네. 의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은 비서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밝히지 마라.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비서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입니다. 예,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창문 틈새로 햇살 한 줄기가 병실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짓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그 순간 병원 앞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합니다. 비서가 차 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회장님의 뜻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멀리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미래의 희망처럼 병실 안으로 스며듭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민준아, 내가 내 할아버지란 걸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의 숨결이 천천히 가라앉고 모니터의 파형이 일정한 리듬을 그립니다.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은 서랍 속 편지 봉투 위에 얹혀 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떠났지만 그의 결심은 이미 누군가의 삶 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곧 기적의 형태로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한 학생의 평범한 하루 속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월요일 아침,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소란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늘 그렇듯 교실 맨 뒤 자리에서 교과서를 펴지만 집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는 친구들의 잡담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냐? 우리 학교에 누가 후원금을 냈대. 장학기금이래. 근데 첫 번째 수혜자가 민준이라던데? 순식간에 교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김태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하자며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내 민주는 친구들의 속삭임 속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재벌 친척 있냐? BMW 온다던데? 민주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소문이야. 난 그런 사람 없어. 그럼 누가 너한테 장학금 준 거야?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나도 몰라.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착하게 산 덕이지 뭐.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민주는 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장실에서는
교감과 담임이 서류를 넘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거 익명 기부라는데 액수가 꽤 커요. 기부자 신원은 아무래도 알 수 없나요?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단 한 줄만 남긴 서류를 보여줍니다. 김민준 학생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정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누가 이런 걸 하고 중얼거립니다. 담임 김태석은 순간 민준이 지난주 상담실에서 보여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웃던 그 표정.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거야. 수업이 끝난 뒤 민주는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서다 교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남자는 곧 시선을 돌리고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나를 아는 사람일 리가 없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상점마다 붙은 전단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가방 속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비어있는 지폐칸이 아직도 가볍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스쳤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학생 복지 기금 통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서 한쪽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 사유 불우 학생의 선행에 따른 특별 장학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선행이라니 누가 알고 있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날 밤 국밥집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의 숨결처럼 말입니다. 민주는 잠시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중년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지? 그의 뇌리 속에서 번쩍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비 오는 밤 골목길, 쓰러져 있던 노인의 얼굴. 민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와 노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민주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닐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손끝에 닿은 사진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날의 길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자신도 모르게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학교를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 대신 어젯밤 찾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발에 있었지만 남자의 미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박노인,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기사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박노인, 장기 투병 중 퇴원.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진짜 그분일까?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도심의 간판과 사람들의 얼굴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접수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박노인, 그분 계신가요?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 퇴원하셨어요. 상태가 좋아지셔서 집으로 가셨을 거예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보호자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는 노인의 이름이 적힌 병실 명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명패를 쓰다듬자 미세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분 학생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민주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제 이야기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비 오는 날 내게 5만 원을 건넨 아이. 그분이 늘 그 말을 하셨죠. 민준의 눈가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은 민준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였구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습니다. 그때 검은 BMW 한 대가 병원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혹시 김민준 학생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민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봉투는 두껍지 않았지만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 곧 다시 만나자. 그 아래에는 익숙한 필체로 은빛 나눔 재단 개소식 초대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BMW는 조용히 출발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 잘했다, 민준아.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눈가를 닦은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갈게요. 편지 봉투를 단단히 쥐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길이지만 이번만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개소식 날 시청 앞 광장은 화사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은빛 나눔 재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형 천막 아래엔 각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교복 차림으로 사람들 틈을 조심스레 걸어 들어갑니다. 손에는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쪽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얼굴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익명의 기부자 박 회장님의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퍼지고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사회자가 박노인의 입가에 마이크를 가져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달 전 한 학생이 내게 전 재산인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떨렸지만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내 외손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수진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휠체어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부르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만 세상은 그들 셋만의 공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재회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게 준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단다.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난 이유다. 무대 아래 담임 김태석과 친구 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결국 착한 놈이 이긴다니까. 준호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김 선생은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지.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세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내 곁에 있어다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구나.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그의 대답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준과 어머니가 병실을 정리하며 노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대의 상처가 천천히 봉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나던 저녁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교정의 벚나무 잎은 초록빛에서 조금씩 노란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 교복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곤함 대신 잔잔한 여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야, 회장 손자님 오신다. 준호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그만 좀 해라. 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문 앞에서 낯익은 검은 BMW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차체가 반짝이며 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지난번 병원 앞에서 봉투를 전해주었던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민준 학생,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남기신 물건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교정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진짜야? 대박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비서는 차량 키를 내밀며 말했다. 이 차량은 이동 지원용으로 회장님이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학교에 두세요.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 회장님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차 열쇠를 교장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모여들었고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순식간에 학교의 전설적인 하루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민준 학생은 지난달 자신의 장학금을 모두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 차량 또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송차로 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영화 찍네. 근데 멋있다, 너. 학교 운동장에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멀리 병원에서는 박노인이 침대에 앉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TV 뉴스 속 화면에 민준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손자답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는 그 곁에서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그 미소를 보고 멈췄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으로 이불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제 됐네. 그 아이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그 말이 끝나자 산소호흡기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췄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조용히 병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눈을 감겨들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그날 저녁 민주는 교문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은빛 나눔 재단의 현관문 앞에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젊은 사회복지사 김민준이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수많은 장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박노인 회장 추모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민주는 조용히 허리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5만 원권이 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기적이라 적힌 문구가 그 아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아직도 민준의 삶을 이끄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민준 씨 인터뷰 준비되셨어요. 하고 부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방송국에서 기적의 5만 원 이야기를 촬영하러 오는 날입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들어서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그날 후회는 없었나요? 민주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요. 그날 5만 원은 제 전부였지만 제 인생을 바꾼 선물이기도 했어요. 그 말에 스태프 중 몇 명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인 거예요. 다큐 방송은 공개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는 기적의 5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진심은 세대를 잇는다. 이런 이야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민준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시작했잖니. 그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꿨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퇴근 무렵 재단 건물 밖은 저녁 햇살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닫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의 말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어라.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로비에 새로운 현판이 세워졌습니다. 김민준 장학재단 진심이 만든 세상.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친필 문장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이제 민준의 좌우명이자 세상을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문이 다시 열리고 어린 학생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날 그 5만 원,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박노인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그 빛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자막처럼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진심은 세대를 잇는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하얗게 번지며 마무리됩니다. 삶은 그렇게 누군가의 작은 선의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5만 원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